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철도안전법 제8장 보칙을 하겠습니다. 제8장 보칙은 보고 및 검사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 청문, 위임 및 위탁이 있습니다. 제8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수수료 부분이죠. 우리가 적성검사 받거나 신체검사 받을 때 내는 그 돈들의 수수료죠. 응시할 때는 3만 원 꼭 내야 되죠. 자, 근데 청문, 취소를 했을 때는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을 위임하거나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73조를 보게 되면은 보고 및 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칙이 왜 있을까요? 철도안전법은 특별법이다 보니까 일반법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을 다 수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반법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내용들을 이번 제8장 보칙에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철도안전법을 공부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제2장에 있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적성검사 시행견에 또는 업무수행과 지정기준, 좀 확인 필요한 부분들. 자, 운전과 관련된 무자격자, 관제 무자격자, 신체검사, 적성검사, 이런 준수가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 4장에 나오는 차량에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2장에서 나왔던 철도안전투자 공시가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종합시험, 그리고 인정정비조직 두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 자, 일시 중지했다. 그러면 그 일시 중지한 사유가 정말 적정하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 다음, 위험물 운송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한지, 자, 사고가 났다. 보고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보고를 요청하겠죠. 또는 가서 검사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철도안전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과 지식보급,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그죠?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대구면은 뭐 대구시, 부산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 관련 기관에 출입해가지고 묻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해당되는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정표를 꼭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또는 검사를 할 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준다는 것,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은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또 자문에 응하게 할 수도 있다.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육훈련이나 면허 검사 여러 가지 진단 내용들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것, 이게 이제 수수료입니다. 이 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누가 정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다는 것. 그러면은 이 수수료를 누가 정하는가? 수수료를 누가 정하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는 대행기관 또는 수특기관은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또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하고 싶다. 역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게 되면 응시 수수료 3만 원을 냅니다. 그럼 이 3만 원을 올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올린다. 그렇게 되면 올리는 5만 원은 대행기관이 정해놓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수수료 결정은 20일간 개시한다는 것, 긴급하면은 10일간 개시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청문에 대해서 청문. 청문은 교재에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안전법에서 거론됐던 내용들 요약할 수 있어요. 2장에서 나왔던 안전관리 체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거랑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승인을 취소한다. 그러면은 이제 청문을 받아야 되겠죠. 모든 기관입니다. 이 안전법에서 나오는 모든 기관의 지정 취소, 그리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란 말이 있어요. 또 관제 자격 증명도 효력 정지가 있고요. 자, 그다음 정비 기술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운전면허, 관제, 정비 기술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격을 취득한 것을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할 때는 청문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 운전면허증은 취소, 효력 정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실효란 말이 있었죠. 실효된 부분은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 승인이죠. 이거는 철도 차량이나 철도 용품입니다.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은 이 단어는 철도 차량, 철도 용품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이나 철도 용품의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제작자죠. 이 제작자 역시 어떤 것인가요? 철도 용품 제작자, 철도 차량 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취소할 때 크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청문을 하여야 한답니다. 청문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칙 적용이 있어 공문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운전 및 관제 적성 검사, 교육훈련, 정비교육훈련 기관, 정밀안전진단, 시험기관, 인정기관, 안전전문기관, 결국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철도안전법에서 거론된 모든 그 해당 기관들의 임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 바로 뇌물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죄에 해당되게 되면은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권한의 위임, 유탁입니다. 먼저 법 77조를 보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의 장이나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의 위임 부분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안전법에 따라서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 권한은 위임, 업무는 위탁입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이 해당됩니다. 권한의 위임이 있어서 첫 번째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게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출발, 아마 앞에서 우리 철도교통관제에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출발 등의 명령과 관련돼 가지고 운행 기준을 지시, 조언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안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제39조의 2의 1에서 3항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자, 이동 출발 정지, 운행 기준 방법 절차 이런 순서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다. 또는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가지고 운영 상태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 종사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안 했을 때 또는 자, 사람 자동차 및 철도 운행 관련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안전조치에 위배됐다.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해당되는 명령을 조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이제 1천만 원에 해당되는데 제39조의 2의 제3항입니다. 그 3항의 내용이 보게 되면은 철도 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철도 차량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 좀 전에 보셨던 법 제39조의 2의 제3항 이 부분입니다. 사람, 자동차, 철도 차량이 다니는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널목에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3, 4, 5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장에게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철도 종사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법인 검사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장에 위임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철도 보안 정부 체계 구축, 운영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장입니다. 주로 이쪽 현재 062조의 2항에 있는 이 부분은 주로 코레일이나 교통대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자, 제82조는 교재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은, 자, 1항, 2항, 4항, 5항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철도 종사자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장에 위임했죠. 자, 그 다음 2항의 7호에서 10호까지가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준수사항들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는 이제 500만 원. 다음 열차에서 흡연이나 선로에 승낙없이 출입했다. 그럼 100만 원. 또 공중이나 여객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5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에 위임해서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이 여기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4호는 삭제입니다. 자, 업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업무 위탁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2장에서 나왔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하게 되어 있죠. 나가서 자, 이 부분 안전관리 기준 그 다음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데 4장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기술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까지를 자르면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지만은 규칙 4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이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에서 나오는 안전관리 체계에 해당되는 철도 운영자가 안전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나가서 보는 거죠. 정기검사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 또는 필요할 따라 수시로 검사 나가는 부분. 이 검사를 누가 나가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간다는 거죠. 다음 철도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하게 되어 있죠. 매년. 자, 이런 부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합니다. 다음 운전면허, 우리 3장에서 나온 내용이죠. 운전면허 실시하고 관련된 내용들 전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관제자격증명 시험 실시하는 것,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특히 종합시험 운행 검토 결과하는 검토 이 부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인정 취소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차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장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철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인정 취소에 대한 청문 자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다는 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장과 3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특이하지만은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인정 취소 부분, 청문 이 부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기원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철도와 관련되니까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형식 승인, 제작자 승인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까지 짜려면은 규칙 44조에 있는 기술심의위원회가 하는 사항이지만은 연구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도 용품, 그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위탁했습니다. 연구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차량의 품질관리 체계, 정기검사, 수시검사 똑같죠? 우리가 2장에 있는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검사 누가 나가나요? 안전관리 체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갔죠? 앞에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철도 차량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합니다. 업무의 위탁에 의해서. 그리고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철도 차량의 개조 승인 검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철도보호지구관리.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기관인가 하게 되면은 코레일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철도를 건설한 공기업이니까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철도를 건설했으니까 너희들이 철도와 관련된 보호지구도 관리해라.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보호지구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도보호지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죠. 행위들이 5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고죠. 그 신고 수리 그리고 행위 금지 제한이나 필요한 조치 명령하게 되어 있죠. 안전 조치를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철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차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앞서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 차량 개조 승인 검사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개조 승인 검사 하면은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그러나 완성 차량 검사의 업무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것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에 참고하고요. 규제 재검토, 이번에 좀 개정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제 재검토와 국토교통부 장관 규칙으로 정한 규제 재검토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제 재검토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자,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그리고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죠. 이건 당연히 이거는 3년마다 기준을 정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3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과 화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규칙에 보면은 2020년도에 바뀌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3년이 되게 되면은 과거 2017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1월 달이 3년째 됐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는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년마다 바꾸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환경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2가지.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규칙으로 정한 내용들이죠. 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또 정합니다. 그 해당되는 항목 신체의무사, 적성검사, 위해물품이죠. 위해물품. 그 다음 여기 위해물품입니다. 위험물이 아닙니다. 위험물은 어디로 갔나요?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5장에 배울 때도 보면은 위험물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해물품은 규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물품, 안전전문기원의 세부 지정 기준 이렇게 4가지 항목은 국토교통부 장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언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